1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순물질은 무엇으로 나뉘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을걸요? 아, 참 부끄럽네. 여러분, 순물질은요,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이 뭐다? 일정합니다. 뭐와 상관없이. 양과 상관없이. 그렇죠. 이 두 개는 이렇게 나뉘어요. 원소와 화합물로. 여러분들은 원소는 한 종류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누구냐? 예를 들면 여러분 화학식 알아요? 모르죠? 수소 이러면 이렇게 써요. 대문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이게 원소예요. 그 다음에 산소 대문자 몇 개예요? 한 개. 나트륨 뭔지 알아요 혹시? 네. 대문자 몇 개예요? 한 개. 이렇게 이런 애들이 무엇이다? 원소입니다. 다음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 화학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H2O. 그렇죠, 이렇게. 배웠었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대문자 몇 개예요? 대문자. 대문자 몇 개예요? 두 개? 예, 2개 이상 있는 애들. 이들이 화합물입니다. 이것이 순물질이고요. 혼합물은 균일한 혼합물이 있고요.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안 나와요. 기꺼이. 알겠습니까? 균일 혼합물은 여러분 용액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용액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용액이 뭐 있어요? 기억나는 거? 물. 그건 순물질이에요. 소금물. 그렇죠. 저게 바로 용액입니다. 설탕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래서 여러분들 농도 배웠죠? 퍼센트 농도 배웠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얘들은 균일하게 섞인 애들. 불균일 혼합물 여러분 석유 배웠어요? 석유? 원유? 원유. 그게 여기입니다. 불균일 혼합물은 원유 같은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균일 혼합물은 어떤 것들? 용액이다. 여러분 용액이 뭐 플러스 뭐예요? 용지 플러스 용지. 잘했어요. 용매 더하기 용질입니다. 그래서 용매가 물이고 용질이 설탕이면 이 용액은 뭐라 불러요? 설탕 수용액이라고 그러죠. 기억해요? 용매가 질소고 용질이 산소나 아르곤이면 뭐라 불러요? 뭐라 불려요? 이 녀석들 그냥 공기라고 하죠. 공기. 기체 용액이에요. 기체 용액. 용매가 구리고 용질이 주석이면 청동이라고 그래요. 금속 용액. 용액이 끝에 액이 들어갔다고 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기체랑 고체, 아이고, 얼굴이 바로 탁 출연하시고, 조회수 터지겠는데? 1000명. 와. 60만 대 1명.
씨. 여러분 용액이 꼭 액체가 아니에요. 기체 용액도 있고 고체 용액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 다음에 무슨 기예요? 철기.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철기가 청동기 다음이죠. 여러분 재련소에서 만들어진 철도 그것도 혼합물입니다. 균일 혼합물. 탄소강이라 불러요. 탄소가 섞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합금이라고 부르죠. 합금. 그래서 합금은 무엇이다? 균일 혼합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용액까지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에 따라 비율에 따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다르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순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원소라고 불렀죠? 대문자 하나. 순물질은 끓는 점, 어은 점, 밀도, 밑줄 쳐봐요. 이걸 뭐라 불러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순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죠. 밑줄을 치라고 했잖아요. 물질의 특성.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물질의 특성. 그걸 숙제라고 했잖아요. 이거요? 지금 풀지 않는 거라고. 이거 안 나오는데 쇼고. 예. 자꾸 2학년 수업에 껴들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오라올 때는 안 오고, 씨. 알려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다음에 3번. 혼합물에서 각 성분물질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섞이는 거 무슨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물리 변화예요? 물리 변화예요, 여러분. 야, 혼합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예요. 화학 변화는 화합이에요. 자, 1번은 왜 틀렸다고요? 얘 말고도 얘도 있어서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화합물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하죠. 2번은. 3번은 어때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물의 성질과 소금의 성질. 아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진단평가 이거 봤을 때 점수 잘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머지 공부. 뒤에 시간이 저 남아요. 저희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남는 애를 잡는 게 제못이죠. 남지 마세요. 저도 귀찮아요. 나를 봐야죠. 네 번째, 고체, 액체, 혼합물의 가열 곡선에는 성분 물질의 수만큼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고체, 액체, 혼합물의 가열 곡선이 있잖아요. 고체는 녹는 점이죠. 그런데 고체가 혼합되면 뭡니까? 저렇게 합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혼합물은 용액이라고 부르고 고체 혼합물도 용액이라고 부르는데, 고체와 액체 혼합물 그러면 고체가 녹은 거잖아요. 그럼 이 고체가 액체와 액체가 섞이면 예를 들어서 에탄올 수용액, 그럼 에탄올에 끓는 점, 물에 끓는 점 두 개가 나올 수 있지만, 고체가 녹으면 이거는 끓는 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소금은 끓는 점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녹는 점이 800도씨입니다. 이거는 액체와 액체의 혼합물에서 끓는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음 5번째. 혼합물의 가열 곡선에서 성분물질의 혼합비를 달리하면 끓는 점도 달라집니다. 참고적으로 말해봅시다. 얘들아,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씨야? 100도씨입니다. 1기압에서. 그럼 소금이 섞이면 100도씨보다 높겠죠? 왜 높아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끓는 점이 무엇이 변하는 구간이죠?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죠. 액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로 바뀌는 거죠. 액체가. 여러분, 이건 열을 가해서 입자리갈의 인력을 뜯어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 뜯어질 때까지 온도가 높아져 안 높아져요? 안 높아지는 거 알죠? 클렌저 구간은 일정합니다. 열이 온도 변화에 쓰이지 않고 어디 변화에 쓰였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열이 온도 변화에 쓰이지 않고 상태 변화에 쓰였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건 인력이 세다 약하다? 세다는 얘기입니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건 기화시키기 어렵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만약에 물에다가 만약에 소금 같은 설탕 같은 애들을 넣으면 물입자 사이에 얘들이 껴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끓여야 되려면 증발이 잘 일어나야 돼요.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죠?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요. 액체 표면에서 증발입자들이 압력을 형성해서 외부 대기압이죠. 대기압과 똑같아지면 그걸 증기압이라고 그러는데 압력이 똑같아지면 끓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높이 올라가면 압력 떨어집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뭐가 있어요? 높이 올라갈 가능성? 산을 등산하는 거, 비행기를 타는 거. 이러면 그 안에서 만약에 라면을 끓여 먹겠다, 물이 일찍 끓습니다. 밥을 지어 먹겠다, 3층 밥이 돼요. 알았어요? 물론 전기밥솥을 갖고 가서 우리 아빠 전기자동차 전기밥솥 찌면 괜찮아요. 밥솥은 그 안에 내부압을 3에 4기압까지 높여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버너에다가 그냥 밥을 해 먹어야겠다 그러면 돌멩이를 눌러놔야 돼요. 뭐죠? 그 쌀이 잠긴 물 위를 꽉 밀폐시켜줘야 압력이 높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상황이 뭐라고요? 자,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데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증기의 입자수가 1기압과 같을 때 물이 끓어요. 그런데 소금이나 설탕이 섞이면 물입자 사이에 얘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얘들 못 나가게 잡아요. 얘들. 무슨 얘기냐? 설탕이 왜 물에 녹느냐는 거예요. 설탕이 왜 물에 녹아요? 설탕과 설탕 사이에도 인력이 있겠고 물하고 물 사이에도 인력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섞이는 건 설탕과 물 사이의 인력이 최소한 그들의 인력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럼 대부분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못 가게 잡는 거죠. 증발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랬으니까 혼합비를 달리하잖아요. 용질의 양이 많아요. 그럼 농도가 진한 거야, 옅은 거야? 진하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라면을 끓여요. 스프부터 먼저 넣어요? 면부터 먼저 넣어요? 왜요? 그렇죠. 음식이 잘 익어요. 과학상으로는 그래요. 과학 이론상으로는. 다음. 달걀을 삶아본 사람 있어요? 뭐예요? 다 불효자들이야? 엄마가 달걀 삶는 걸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엄마가 달걀 삶을 때 어떻게 삶아요? 물을 끓여요. 그지? 달걀을 넣어요. 그지? 그리고 나는 까서 먹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끓일 때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으면 달걀이 어떻게 될까요? 짭짤해. 이거 아닙니다. 끓는 점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걀이 더 잘 익습니다. 이해 갔어요? 순수한 물에다가 딴 걸 섞으면. 근데 왜 하필 소금 넣을까요? 설탕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근데 설탕, 같은 질량당 설탕보단 소금이 입자수가 더 많고요. 걔들은 소위 말해서 이온화도 돼요. 그래서 10개를 넣으면 20개 역할을 해요, 애가. 설탕은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냥 10개 넣으면 10개 역할을 하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소금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 배웠어. 얘들아, 용액이 돼버려. 혼합물이 돼버리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지는데, 그게 농도가 어떨수록 끓는 점이 높다? 진할수록. 이해 갔어요? 다음 2번. 균일한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바르게 구분한 거. 그럼 아까 균일 혼합물 뭐라 불렀어요, 제가? 솔루션. 뭐라 불렀어요? 뭐라 불렀어요, 한혜정님?
균일 혼합물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용액.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얘들아, 균일 혼합물은 뭐라고? 용액이라고 부른다고. 용액. 알았니? 그러면 용액인 것과 용액이 아닌 것. 니네 원유는 용액이 아니야. 니네 원유 직접 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원유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퍽퍽퍽 올라오잖아. 엄청 끈적거려. 애가. 그걸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분별 종류로 혼합물들을 또 다른 혼합물로 분류하는 거야. 그거 순물질 아니야? 혼합물이야, 애들. 그래서 요즘에 원유 대란이 일어났지. 엄마 아빠 오부제 운영하고 그런 거 알지? 자동차. 그리고 뭐 TV에서 그러지, 막 나프타 수출을 억제했다 뭐 이런 말 못 들어봤어? 그 원유에 나프타 성분이 있어. 그게 휘발유도 만들 뿐더러 니네가 쓰고 있는 합성 섬유, 입고 있는 옷, 합성 수지, 쓰고 있는 플라스틱, 합성 고무까지 만들어. 그 원료가. 그게 비싸지면 니들 주변에 쓰고 있는 모든 자재가 다 비싸진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한정적으로 어떤 물질로 만들지 못하는데, 그걸로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냐? 스타이폼이지. 스타이폼, 스티로폼. 그거에다가 니네 저기서 보내는 거 있잖아. 음식점에서 배달 오는 거, 플라스틱 그거, 용기 이런 거 다 올스톱이야. 알겠냐?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에 거기 이란 미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엄청 주는 거야. 원유의 수출의 차단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용액을 한번 찾아보자. 용액에 누가 있느냐? 일단 설탕물 용액이죠. 흙탕물, 균일 혼합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은. 얘는 불균일이고요. 커피 믹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믹스를 먹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대신 먹을 땐 따뜻한 물에다 섞으면 잘 섞이죠. 그거 찬물에 넣으면 분리돼서 떠요. 위로 붕. 뜨거운 물에나 넣어야 간신히 섞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아요. 침전물이 있어서. 균일 혼합물 아니에요. 공기는 제가 얘기했죠. 공기는 무슨 용액? 기체 용액입니다. 기체 용액.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균일 혼합물이고요. 바닷물 어때요? 바닷물 떠가지고 냅두면 침전물 가라앉죠. 그죠? 불균일이고요. 식초 무슨 수용액이다 써놔. 식초 무슨 수용액? 아세트산 수용액. 이걸 식초라고 합니다. 식초. 혹시 여러분 빙초산 알아요? 빙초산? 주방에 들어갔는데 얼음같이 딱딱하게 굳었는데 물속에 녹아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얼음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세트산 고체예요. 그 고체에다 물을 타면 식초예요. 집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니 뭐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빙초산이 뭐냐고. 걔는 17도씨가 어른점이라 보통 15, 16도에서 고체로 있어요. 근데 주변에 물에 담겨 있으면서. 물이 아니에요. 아세트산 용액이에요. 그게 아세트산 용액. 아셨습니까? 거기다 물을 타면 뭐라고? 식초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식초 다음에 공기, 설탕물, 요것이 기억, 리을, 비읍. 야, 이거 뭐야? 야, 바닷물도 균일 혼합물로 잡네. 바닷물도 지금 현재는 답이 그거밖에 없어. 기억, 리을, 비읍을 포함한 게 5번밖에 없잖아. 디귿은 커피 믹스는 죽어도 아니고. 이 바닷물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그냥 슬쩍 뜨면 그냥 물하고 뭐가 없잖아요. 구분이. 근데 그 바닷물 속에는 온갖 많은 이온들이 녹아 있잖아요. 근데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도 균일한 혼합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교과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건 균일한 혼합물로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닷물을 떠버리면 그게 뭐 떠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순수 바닷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잡으세요, 이거.
세 번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물질의 고유한 성질 중에 겉보기 성질이라는 거 있는 거 알아요? 겉보기 성질에 뭐뭐 있었어요? 색깔 있었죠. 또 냄새 같은 거 있었고요. 하여튼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질들이 모두 겉보기 성질이거든. 근데 거기에서는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잡으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다 배운 거야. 일단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자, 질문. 끓는 점은 어느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갈 때 칭하는 말이야?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끓는 점이야.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올 때는? 액화점이라고 그러지? 다시 고체가 액체로 갈 때는 녹는 점이죠? 액체가 고체로 가면 어는 점이죠?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몰라서 틀린 친구 많거든. 봐, 온도를 이렇게 놓고 봐요. 얘가 높다고요. 여기가 낮다예요. 이쯤을 칭하는 말이 있고 이쯤을 칭하는 말이 있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녹는 점은 올라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가 뭐예요? 고체고요. 여기가 액체고요. 여기가 기체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녹는 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려오는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는 점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부분 뭐라 불러요? 끓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 그럼 이 부분 뭐라 볼까요? 이걸 액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저 표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분자간 인력이 어떨수록 기체화되기 쉬워요? 작을수록. 인력이 약할수록 끓는 점이 낮아서 금방 기화되겠죠. 분자간 인력이 어떨수록 액체화시키기 쉬워요? 이 말은 뭘까요? 기체에서 액체로 가기 누가 쉽냐고요? 끓는 점이 높을수록. 그럼 분자간 인력이 셀수록.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이거 헷갈려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틀리거든. 다시 액체에서 기체로 끓는 점이 높다. 뭘 뜻한다? 끓는 점이 높으면 액화점도 높아요. 그럼 기화시키기 어렵지만 액화시키기 쉬워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기화시키기는 어려워도 액화시키기 쉬워요. 근데 분자간 인력이 약하면 기화시키기 쉬운데 액화시키기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6도씨예요. 에탄올이 끓는 점이 몇 도시라고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수증기하고 에탄올 가스가 있어요. 누가 액화시키기 쉬워요? 회장님한테 여쭤. 한 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술이 한잔 하고 싶으시군요.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얘들아, 이 정도를 이렇게 잡을게. 알코올. 요 정도를 이렇게 잡을게. 밑에서 위로 올려봐. 누가 먼저 기화돼? 76도씨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봐. 누가 먼저 액화돼? 100도씨지. 누가 인력이 더 세? 100도씨가 더 센 거야. 이해 갔냐? 저렇게 써놓고 풀으라고. 그래서 누가 기화되기 쉽냐 그러면 밑으로 올리면 되고, 누가 액화되기 쉽냐 그러면 위에서 내리면 돼. 먼저 맞닥뜨린 애가 쉬운 애들이야. 근데 대부분 인력이 센 애가 누구라고 할 수 있어? 100도씨야. 인력이 세면 기화되기 어렵고 액화되기 쉬워. 이해 갔어요? 그러면 기억, 니은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도는 있잖아. 니들은 퍼센트 농도를 배우거든. 니네 퍼센트 농도 기준이 뭐야?
자기 퍼센트 농도 계산 잘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퍼센트 농도 잘 모르겠다. 어? 잘해요? 야, 니들 이제 대학교 가면 알바해야지. 응? 오늘 하루 매상 중에 10%를 니들한테 주겠대. 하루 매상 10만 원이야. 너 얼마 가져갈래? 11만 원. 얘는 알바 시키면 큰일 나겠다. 그 집 망하겠다. 아니 매상이 10만 원인데 네가 알바비로 11만 원 가져가면 그 집 망하라는 얘기지. 10%를 네가 가져간다고. 매상에 얼마 가져야 돼, 시원아? 만 원. 야, 돈 계산하면 금방 하잖아. 질문. 하루 매상에 네가 18%를 가져간대. 너 200만 원 하루 매상이 올랐어. 너 얼마 가져가려? 꺼져! 암산으로. 18만 원. 너 꼭 우리 32만 원. 오오오. 알바 쓰면 안 되겠다. 계산이 철저하네. 얘들아, 응기응변 계산은 이거야. 200만 원의 앞에 숫자가 2가 있지. 그 다음에 18%에 18이 있지. 곱해. 얼마 나왔어? 36 나왔지. 그게 360이 될 수도 있고 36이 될 수도 있고 3.6이 될 수도 있어. 뭐가 어린 값이야? 36이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곱해서. 그런데 퍼센트 농도를 너희들이 정확하고 어떤 문제로도 쉽게 풀 수 있으려면 이렇게 풀면 돼. 자, 푸는 과정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18% 소금물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한 200g 있다고 생각해봐. 200g. 이건 좀 쉬운 건데 18%란 이 퍼센트가 무슨 율이라고 그래? 기준이. 퍼센트가 뭐가 기준이야? 100이 기준인 거 아니냐? 100분율? 이 뜻만 알면 돼. 이거 용액 몇 g이라는 얘기야. 100g 중에 소금이 몇 g 녹아 있다고? 18g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200g이면 몇 배 커졌어?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 알겠냐? 공식에 넣고 푸는 게 아니라 비례값으로 풀어. 그래 계산이 빨라. 예를 들어보자. 얘 50g 속에는 얼마 들었겠냐 그럼? 50g 속에는 이거 얼마 들었겠어? 9g 들었겠지. 이해 갔어? 퍼센트가 뜨면 100이 기준인 거야. 다시 하나 해볼게. 예를 들어서 20% 설탕물이 있어. 여기 300g 있다고 쳐봐. 퍼센트가 뭔 뜻이야? 100g 중에 용액 100g 중에 얼마 들었다? 설탕이 20g이야. 그럼 300g에는 몇 배죠? 3배. 60g이야. 알았냐? 계산을 저렇게 빨리 하면 돼. 퍼센트 농도에서 볼게. 그래서 농도는 말이야 모든 물질에 해당되고 질량비야. 이건 특성이 아니라 설탕 10g이든 소금 10g이든 10g으로 똑같잖아. 그게 물질의 특성이 될 수는 없거든. 농도는 아니야. 다음에 용해도. 대박. 별표 쳐. 이 용해도 문제 풀 때 저거 많이 이용할 거야. 비례법. 용해도 문제 풀 때. 용해도 정의. 용해도 정의. 얘들아, 용매와 용질이 서로 막 잘 섞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용액이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되는 과정을 뭐라 불러? 용해라고 불러. 그리고 용해되는 정도야, 얘들아. 용해되는 정도. 근데 기준이 필요하지. 용매 100g이야. 무조건. 용해도는 뭐라고?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 윤성아, 알았어? 다시 따라해봐. 용매 100g에. 그렇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그램수. 분명히 제 입으로 얘기했어. 용해도가 40이야. 어떤 온도에서? 걔 용액은 얼마냐?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 용매 100g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그램수. 용질의 그램수. 왜 바꿔? 용질의 그램수. 자, 용해도가 40이야. 걔 용액 얼마냐?
아까 한 말 그대로 해봐. 용매 몇 g에 100g. 최대로 몇 g 넣었다고? 용질의 g수가 용해도라며. 내가 지금 용해도 얼마라고 했어 너한테? 100g. 용해도 40이라고 했어. 40. 그게 무슨 뜻일까? 용매 몇 g에 100g에 최대로 몇 g이 녹았다? 40. 그렇지. 용액 얼마야? 40. 기현아 따라해봐. 용매 100g에 용매 100g. 최대로 녹는 제대로 넣는 용질의 g수. 용질의 g수. g수. 오케이? 그게 용해도다. 용해도 10g이야. 용해도 10이야. 용액 몇 g이야? 110. 용해도 40이야. 용액 몇 g이야? 440. 한회장 용액 몇 g이야? 한회장 도와줘. 성준이 140. 잘 들어. 애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용해도가 75야. 용액 몇 g이야? 뭔가 느꼈어? 용해도가 5야. 네? 용해도가 5라고. 용액 몇 g이야? 얘가 그랬어. 회사원들 똑바로 관리 안 해? 어이씨. 뭐 했냐, 지금 얘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거 같아? 더하기 더. 그렇지! 왜? 용매 100g이라고 네가 정의했잖아. 용매와 용기를 합친 게 용액이라고. 비례하는 거 아니었어? 어찌라고. 아니, 네 입으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질이 40g이면 합쳐봐. 140. 그게 용액이지. 근데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 얘들아. 포화용액. 용해도는 최대로 녹는 거기 때문에 포화용액이야. 자, 이제 어려운 질문 할 거야. 이거 대답하니까 진짜 윈이야. 형님, 용해도가 120이야. 포화용액 몇 g일까? 깜짝 놀랐지? 100이 넘어가갖고. 몇 g이었어? 자, 100이 넘어가니까 헤매고 있어, 얘들아. 얘들아, 똑같아. 용매 몇 g에? 100g에 너한테 질문한 건 120g이 녹은 거야. 용액 몇 g이야, 그럼? 맞았어. 용해도에다 100만 더하면 돼. 근데 애들이, 용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단 말이야. 많을 수 있어, 애들. 알았어. 이거 알면 용해도 가서 10초 컷이야. 금방 풀어, 문제. 석출력. 다시 얘들아, 다 같이 해봐. 용해도가 150이야. 포화용액 몇 g이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윤성이 알았지? 그것도 나죠? 용해도도 물질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죠? 분별 결정이라고 하죠. 안 배웠어요? 안 됐어. 진짜요? 형은 안 배웠어요? 네. 진짜 안 배웠어요? 네. 그럼 분별 증류? 섞여 있는 용액에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거. 혹시 그럼 크로마토그래피도 안 배웠죠? 예, 죄송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할 말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끓는 점, 어는 점, 용해도, 그리고 하나 더, 밀도요. 여러분, 밀도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거 솔직한 말로 암기하세요.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밀도 암기하시라고. 나머지 보세요. 농도나 부피나 질량이나 온도는요, 특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물질이든 그 온도나 질량, 부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뭐가 되냐? 2번이 된다. 됐죠? 자, 여러분 4번 보세요. 나프탈렌하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어렵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나프탈렌하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하고 다 순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혼합물 상태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둘을 섞은 거하고 그냥 각자하고. 질문 하나 합시다. 나프탈렌이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럼 걔가 인력이 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거기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50에서 이렇게 평평하죠. 50에서 맞죠? 그런데 얘들 섞은 거는 그거보다 좀 더 온도가 낮죠. 이해합니까? 여러분 나프탈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프탈렌이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화장실에 있는 거. 꼭 양파망에 좀약 같은 비슷하게 생긴 건데 냄새 이렇게 나는 거. 승화성 물질이에요. 슉 날아가는 거. 근데 요것들을 섞었더니 녹는 점이 더 떨어진 거야, 아래로. 맞아요? 녹는 점이 더 떨어졌다고. 어떤 것들은 녹는 점이 또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본 건 뭐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혼합하면 녹는 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가 뭐냐? 여러분 땜납 알아요? 땜납? 납 있죠, 납. 납에다가 혼합물을 섞으면 녹는 점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여기 뭐 회로 대회, 뭐 전기 뭐 이런 거 할 때 갖다 이렇게 땜납하면서 회로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이 땜납이 혼합물이 되었을 때 녹는 점이 좀 떨어집니다. 그거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으면 제껴버리세요. 안 배웠으면. 여러분 다시요. 혼합을 했을 때요. 녹는 점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혼합을 했을 때. 아셨습니까? 여러분 혼합이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섞는 게 혼합이야. 알았지? 자, 5번째. 눈이 내린 도로 위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여러분 염화칼슘이 뭔지 아십니까? 제설제예요. 제설제. 염화칼슘은 땅에 도로에 뿌려지면 열을 발생해서 녹여요. 물론 그 열에 얘들이 섞어 들어가요. 혼합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는 점이 더 떨어져요. 잘 안 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염화칼슘이 너무 비싸서 소금 뿌려요. 소금 뿌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똑같거든. 자, 혼합물이 되면요 끓는 점이 높아지듯이 어는 점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0도에서 물이 얼죠? 아이스크림 0도에서 얼어요? 안 얼잖아요. 더 낮은 온도에서. 이해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 자동차 냉각수로 물과 에틸렌 글리콜을 섞은 자 혼합물이 되면 어는 점이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진다. 여러분 어는 점이 여기서 누구냐? 노란색이냐 하얀색이냐? 화살표가 어는 점 노란색이지.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점이야. 누가 더 잘 얼겠어? 어는 점이 높으네. 누가 잘 안 얼겠어? 어는 점이 낮이네. 어는 점 높은 애하고 낮은 애 중에 누가 인력이 약하다? 어는 점 높은 애가 있고 어는 점 낮은 애가 있어. 시험에 잘 안 나와. 왜?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 고체의 특유한 규칙성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내. 니들은 저 끓는 점하고 액화점만 시험에 잘 나와. 근데 내가 너희들 물어본 거야. 그냥 똑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쳤을 때 어는 점이 높은 애하고 낮은 애 누가 인력이 세? 어는 점이 낮은 애 높은 애 누가 온도가 높냐? 말로 했잖아. 지금 어는 점이 높은 애 낮은 애 누가 온도가 높냐고. 높은 애가 높지. 높다고 했잖아 내가 입으로.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려운 거 아닌데? 어는 점이 높다는 건 끓는 점이 높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야, 0도씨가 어느 점이 높냐? 영하 183도씨가 높냐? 누가 높아? 그래, 0도씨가 높다고. 높으면 인력이 센 거라고. 다시 말해서 얘들아, 용액을 만들어버리면 0도씨에 얼어야 될 애들이 저기 영하로 떨어져서 온다고. 잘 안 온다고, 용액이 되면. 왜? 서로 만나서 잡아당기는데 중간에 딴 애들이 섞어서 그걸 방해한다니까? 끓는 점도 마찬가지야. 막 날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딴 애들이 섞이면 걔들이 못 날아가게 잡는다니까? 그래서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얼은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돼 있어. 알았어요?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어는 점이 낮아진다. 써놓으세요, 빨리. 수용액이 되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진다. 수용액이 되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되고 어는 점은 낮아진다. 여러분, 수용액에 밑줄 쳐. 무슨 혼합물이야? 무슨 혼합물이야? 너, 윤성아. 균일이야, 불균일이야? 칠판에 써있잖아. 균일 혼합물이라고, 수용액. 그거밖에 안 물어본다고, 니들한테. 불균일을 어떻게 물어보겠냐, 비율이 다른데. 그래서 위 현상의 공통적인 원리를 바르게 설명해라. 여러분, 위 박스에 있는 애는 다 용액이에요, 용액. 혼합물. 자, 1번. 순물질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위 상황과 맞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니들이 지금 써놨잖아요. 어디에 그 말이 있어요? 몇 번에? 그렇죠. 4번에 있죠. 잘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끓는 점은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어는 점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6번. 주변의 물질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화강암이 뭡니까? 암, 석. 여기서 화강암은 무슨 암이야? 최저암, 변성암, 화성암 중에 누구야? 화성합니다. 오, 질문. 화성이 뭐야? 용암 마그마가 얼어서 자, 마그마가 굳는 활동을 화성 활동이라고 한다. 알았지? 그 굳는 활동이 지표에서 온도가 확 떨어지면 화산암이 되는 거고. 왜? 폭발하니까. 저 안에서 서서히 굳으면 신성암이 되어서 그 신성암은 입자들이 천천히 굳으니까 서로 어깨동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굵고 그걸 조립질이라고 하죠. 굵은 걸. 그 중에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이 밝아요, 어두워요? 오, 저 친구 좀 아네. 돌 쪽으로 좀 조예가 깊은데. 화강암이 밝은 암이고요. 어두운 색이 반려암이죠. 여러분, 화산암 중에 현무암이 있죠. 밝아요, 어두워요? 왜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야, 천자문 알아? 천자문? 세 자만 얘기해봐. 천자문. 첫 번째, 하늘천, 깜지. 땅지. 그렇죠. 무슨 현? 거물도. 봐봐요. 검다며요. 그 현무암이라고. 검을 현 하잖아, 니들이. 그게 현무암이에요. 어두운 색 암석.
아셨어요? 입자는 세립체. 현안유. 현무암 안 사람 유무암. 현안유. 반성암. 이러고 외우잖아요. 부끄럽네.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강암은요. 광물들이 집단이잖아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균일할까요? 불균일할까요? 맞아요. 불균일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 뭔지 본 사람? 시멘트 본 사람? 봤는데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시멘트가 산화칼슘이라는 생석회에다가 점토를 섞는 거야. 그리고 만들어요. 금방금방 만들어요. 근데 하중에 약해요. 누르면 뽀개져요. 수도가 같은 거 만들 땐 시멘트를 해요. 그런데 건물 세울 때는 그 시멘트에다가 자갈을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튼튼하게 버티는데 그게 콘크리트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여러분들 집 막 철거할 때 보면 시멘트 안에 돌멩이 막 섞여 있는 거 볼 거예요. 그게 콘크리트입니다. 아셨어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아셨어요? 우유. 우유 어때요? 맑아요? 탁해요? 불균일입니다. 막걸리. 웃는 거 뭐지? 한잔 했구나. 막걸리도 불균일하죠? 맞죠? 자, 공기, 소금물, 합금. 여러분 합금 뭐라고 해서 고체미 얘기라고 했지? 그것도 뭐라고? 균일 혼합물. 맞죠? 그래서 간은 불균일. 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균일. 그럼 이 둘을 분류 기준으로 따져봐. 고르게 섞였느냐? 불균등하게 섞였느냐? 고르게 섞이면 애들아 농도를 쓸 수 있어. 농도를.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누구에 해당하는 얘기다? 균일 혼합물에 해당되는 얘기다. 용액이. 알았니? 오케이.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엔 나머지는 다 알아야 외워야 되는 거고 넘겨보실래요?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24번 와봐. 24번.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써준 걸 그대로 써놨지? 잘 봐. 1번 간은 물질의 끓는 점이다. 맞아 틀려? 가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애가 누구야? 녹는 점이고 왼쪽으로 가는 애가 얼은 점이야. 이해가냐? 그 끓는 점은 우측에 있겠지. 나의. 나는 주변 압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니네 아까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 니네? 등산, 비행기. 그럼 끓는 점이 낮아져 높아져? 그래 주위 압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니네 높은 데 올라가면 귀가 딱 막히지 않더나? 귀 인두관이 외의와 내의 압력을 조절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얘가 팽창을 해서 그래. 밖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니네 만약에 풍선 같은 거 타고 비행기 타잖아? 빵빵해져. 아니 과자 봉지 하나 들고 타봐. 그게 빵빵해진다니까? 알았어? 그래서 끓는 점이 떨어져요. 그럼 밥을 지어도 3층밥이 되는 거야. 맨 밑에 타버리고 중간에 있고 위에는 설고. 왜? 끓는 점이 낮으니까. 98점 몇 도씨에서 얼게 됩니다. 얼는데 너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가 헷갈리잖아. 아니 왜 받아요 전화를 수업 시간에. 그죠? 민영아 꺼줘. 이렇게 슬쩍. 지금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나는요 주변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압력밥솥이라고 했죠. 이해 갔습니까? 너무하네 윤성이. 회장 진우야 사원 관리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지금? 좀 해야 해. 자 여기는 다 끓는 점 녹는 점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 39번 와봐요. 39번. 이거 실험 배웠어 안 배웠어? 39번. 그죠? 어허. 몰라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실험이 뭐냐면 얘를 막 끓입니다. 가열합니다. 그럼 끓겠죠? 그리고 불을 키워요.
그리고 얘를 뒤집은 다음에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집히죠. 근데 요 위가 바로 이 액체의 압력이에요. 저 위에 있는 애가. 그럼 찬물을 붓잖아.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다시 끓을 수 있어요. 그 액체 표면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액체 표면의 압력과 이 액체의 증기압이 같을 때 끓거든. 그래서 물을 붓게 되면 얘가 식으면서 기체 입자가 줄고, 그래서 외부, 이 액체의 외부 압력이 약해짐으로 끓을 수가 있다고요. 이걸 계속 떨어뜨리면.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어디서 봤는데 학교 책에. 아, 어디선 봤고. 그 저번 프린트에 있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런 실험은 액체에 끓는 점은 바로 액체 위에 있는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주는 거야. 외부 압력과 액체의 증기압이 같으면 끓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고, 외부 압력이 떨어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라는 실험이에요. 다음. 계속 넘기셔서 이제 밀도가 나오죠, 여러분. 밀도. 여러분 46번하고 47번을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야. 물질의 특성 맞아. 부피분의 질량이야. 맞지? 그렇다면 액체는 부피 잴 수 있어. 기체도 압력과 온도를 측정해서 부피를 잴 수 있어. 고체 부피는 어떻게 되냐? 바로 47번처럼 액체의 부피 증가량으로 재. 이해 갔어? 집어넣었을 때 액체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그걸로 부피를 잰다고. 요거 최초로 잰 사람이 누구야? 유레카. 아르키메. 네, 됐습니다. 그죠? 그분이셔. 네, 맞아. 금관. 기억나냐? 금관? 순수한 금이냐 아니냐. 이 금관을 부시지 말고 찾아라 했는데 목욕탕 들어갔다 딱 느꼈잖아. 내가 들어가는 만큼 부피가 팽창한다는 거야. 액체가 올라온다는 거야. 그지? 그걸로 고체는 부피를 잰다는 뜻이야. 알았어?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재면 잴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는 52번 정도로 나올 거야. 52번.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52번 보면 누가 밀도가 제일 작을까요? 거기 있는 물질 중에. 자, 잘 들어요.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이지만 왜 효과음을 그렇게 크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고3들 수능 연습할 때, 수능 볼 때 연습할 때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하나예요, 네가. 막 이러는 거. 그 애들 막 짜증, 어떤 거 이것도 있어요. 볼펜 소리. 이걸 하는 거 계속. 백색 소음. 적응 훈련하거든, 고3들. 나중에 녹음 좀 해줘라, 백색 소음. 얘들아,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보다 누가 더 무겁냐? 알았냐? 밀도가 크다는 건 무겁다는 얘기라고. 누가 제일 가벼워? 나무 토막이지? 걔가 밀도가 제일 작아. 누가 제일 무거워? 물이죠? 걔가 밀도가 제일 큰 거야. 이해 갔니? 아래에 있을수록 밀도 큰 거다. 잊어먹지 마. 다음. 우리는 이제 내가 스님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 뭘까? 용해도야, 용해도. 그 계산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너희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 페이지 10쪽에 80번. 이들 용해도 정의를 잘 봐. 용해되는 정도야. 근데 이게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바로 온도야, 온도. 그리고 그게 물이든 에탄올이든 무조건 이 조건을 따라야 돼. 온도와 용매 베크랑.
용해라는 뜻이 뭐야? 용해라는 뜻이 용매에다가 용기를 섞었을 때 용액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린 용해라고 불러. 용해. 그 용해되는 정도를 하려면 입자들이 활성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일정량의 용매 질량이 필요해. 그게 용해도 조건이야. 요 조건이 딱 정해진 경우 용매 100g에 요게 중요한 변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로, 그래서 최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해도를 가지고 포화용액을 유치할 수 있어야 돼. 자, 온도를 T도시로 줄게. T도시에 자 용해도가 35다. 그러면 이 속에는 용매가 몇 그램 있고 100g 있어서 이 온도에서 포화용액은 얼마다? 135g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다만 아까도 너희들이 움찔했던 게 용해도 110이다. 그러면 100g보다 넘어가니까 안 해봤으니까. 효원이는 뭐 미용사 하려고 그래. 계속 그냥 꼬고 따고 자르고. 나 이거 가위 줄게. 알았지? 귀도 다듬어줘. 무조건 용매는 100g이라는 사실. 그래서 포화용이 얼마다? 210.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이런 것만 조심해. 알았니? 그러면 니네 거기 보면 A, B, C, D 이 지점이 보일 거야. 그 그래프가 뭘 말하냐면 정의만 잘 알아둬라. 온도가 있어. 세로축이 용해도야. 이랬을 때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용해도가 커져.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에서 용해도를 재봤더니 요렇게 나오는 거지. 에이씨. 예이. 이때 용해도는 이렇고 이때 용해도는 이렇고 이때 용해도는 이렇다. 이걸 선으로 쭉 연결한 게 용해도 곡선. 그래서 요 지점일 때 용해도를 읽고 요 지점일 때 용해도를 읽고 요즘에 용해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선상에 있는 건 특정 온도에서의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보면 돼. 근데 어떤 특정 온도에서 요 지점에 존재하면 이건 이만큼을 더 녹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불포화 용액이라고 불러.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쪽 면에 있으면 무슨 용액이다? 불포화다. 근데 가끔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이거 봐라. 요 지점을 봐봐. 요 지점. 자, A, B, C. 저 A, B, C를 보면 T1도시, T2도시, T3도시로 논다면 T3에서는 A 지점은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에 있다는 불포화. B 지점에서는 포화. 자, 이제 C를 물어볼 거야. 니들한테 예민한 질문이 뭐냐? A에서 C로 확 내렸어, 온도를. 갑자기 확 내렸어. 그걸 과포화라고 부르는 거야. 과포화. 얘들아, 과포화가 일정한 용매에다가 소금을 녹였더니 녹지 않고 이만큼 수북히 쌓였다. 이게 과포화가 아니야, 얘들아. 수북히 쌓였다는 얘기는 충분히 녹고 남았다는 얘기. 그래서 무슨 용액? 포화용액이야, 그 뜻은. 과포화는 이만큼 녹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더 녹아 있다는 거야, 과하게. 그래서 이건 불안정한 상태야. 찰나의 상태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칼로 B컵 벽면을 찌고 끄잖아? 그럼 애들이 진동에서 확 가라앉아. 아니면 이 용질 하나를 툭 떨어뜨리면 얘가 쑥 가라앉으면서 얘가 덩어리가 커져. 알겠어? 다시, 불포화는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그것도 찰나야.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내는 거, 일반적으로 내는 게 뭐냐? 이때 걸
알았어? 요 지점 봐봐. 요 지점을 여기까지 내리면 얼만큼이 속출되느냐 이 문제 많이 나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G2도시에서 용해도가 80이야. 알았어? T2도시 용해도가 80이라고. 자, T2도시 포화용액 90g을 T1도시로 낮추면 몇 g이 석출될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조건을 이걸로 맞추는 거야. 요거 포화용액으로 바꾸면 몇 g? 용액으로 바꾸면 용해도 80은 포화용액 몇 g? 그렇지, 잘했어. 자, 중요한 거 여기 용해도를 주게 돼 있어. 얘를 용해도가 60이야. T1도시 용해도는 60이야, 60. 그러면 180의 용액을 낮추면 몇 g이 속출될까? 80에서 60으로 떨어지면 몇 g 속출돼? 야, 80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가 60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로 바뀌면 몇 명 내려야 되냐고. 20g이 속출되잖아. 알았어? 180g에서 낮출 때 20g이 속출된다고. 그러는데 출제자가 묻기를 뭘 물었냐? 포함에 90g 물어봤잖아. 90g. 얼마 줄었어? 2분의 1. 그럼 몇 g 속출될까?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같은 조건으로 용해도를 바꿔놓고 표준 상태를 구한 다음에 비례식으로 내리면 돼. 그냥. 암산 준비. 다시 60도씨 포용액이 있어. 알았어? 55g을 20도씨로 낮추면 몇 g 속출될까? 이게 암산이 되는 사람이 저걸 풀 수 있는 거야. 정답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없어? 야, 얘가 무슨 용액이래? 포화지. 그럼 60도시 얘를 포화로 바꿔봐. 몇이야? 220g이지. 얼마 석출되냐? 120이 녹아있는 상태인데 40밖에 못 녹이면 몇 g이 석출되냐고. 80g 석출되지? 그러면 이 조건에서 지금 몇 g이래? 몇 분의 몇 줄었어? 이거 몇 g이야 그럼? 이게 답이라고. 속출 g이. 이해갔니? 계산이 딱딱 떨어지게 나와. 시험은 무조건 포화용액. 그러면 그때 온도의 용해도를 포화용액으로 바꿔 100을 더해서, 그리고 기준 석출량이 얼마인지 따져가지고 여기다 써놓으면 지금 문제에서 묻는 용액을 그 포화용액 밑에 놓으면 몇 분의 몇으로 줄지 나온다고. 같이 줄면 돼. 이해갔니? 풀어봐. 야, 96번으로 와봐.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여기 문제들, 응? 이거 다 찾는 거야. 지금부터 잘 봐. 96번. 60도씨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이 105g 있대. 니네 60도씨 용해도가 얼마인지 봐봐. 얼마야? 그거 포화용액으로 바꿔봐. 몇 g?
그 210이야. 그리고 문제를 물어봐. 일단 60도씨 용해도 110을 바로 밑에다가 화살표하고 210이라고 쓰라고 썼지.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0도씨로 냉각했대. 그러면 60도씨 용해도가 110인데 30은 50이야. 몇 그램 속출돼? 60g. 그럼 210g 포화용액일 때 60g 속출된다고. 이해가냐? 그렇다면 문제에서 105g에 얼마 줄었어? 210g이 105g으로 2분의 1 줄었지? 그러면 지금 속출량 2분의 1 줄여봐. 60. 30이 답이라고 이거. 이해하니? 다음 87번 봐봐. A 바로 옆에야. 뭐 넘기는 소리가 들려. 자, 컴플리트 있어요. 알았어. 채점해야지. 다시요. 아이 알았어. 좀 이따. 좀 껴들 좀 봐봐. 좀 봐줘. 좀 이따 감각계 숙제 줄게. 야, 87번에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것 보면 B가 포화지, C는 불포화지, A는 과포화 상태지. 여기까지 됐지? 88번 봐봐. B점의 농도는 몇 %냐고 물어봤어. 얘들아, B점을 여기다 써봐. B점이 용해도가 얼마니? 용해도가 얼마니? B점의 용해도가 40이지? 이거를 포화용액으로 바꿔봐. 몇 g이야? 그래, 140g이야. 그때 용질이 얼마 녹아 있어? 40g. 됐지?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이 몇 g일 때냐? 퍼센트가 100분율이잖아. 몇 g? 100g. 그럼 얼마 변하면 돼? 이거 되면 되잖아. 여기다가 곱해봐. 됐어? 7분의 200. 이게 답이야. 100g일 때로 바꾸는 거야 그냥. 알았어요? 다시 들어봐. 우리가 지금 하나 해줄 거는 용해도가 있다면 그걸 용액으로 바꾸는 거야. 140g. 그 중에 40이 녹았다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일 때거든. 기준이 100일 때는 얼만큼 변했느냐. 이게 답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B점의 농도는 그렇게 계산한다. 알겠어요? 용매 100g에 40g.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92번 봐봐. 92번. 자, 문제를 차근차근 봐. 20% 소금물 200g 있대. 20% 소금물이 몇 g 있다고? 200g 있대. 자, 요거 해석해. 퍼센트지. 용액 몇 g 중에? 100g 중에 소금이 몇 g 있다? 요거 그대로 읽으면 돼. 20g 있다. 이 뜻이야 이게. 이해 갔니? 그러면 200g에는 소금이 얼마 있을까? 자, 이게 출발이야. 당연한 거지. 2배의 녹아요. 이거 왜? 용액이니까 그런 거야. 균일혼합물이니까. 자, 그래 놓고 문제가 뭐라냐면 농도를 10%로 하면 무엇을 더 넣어야 되냐고 물어봤어. 얘들아, 농도가 1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용액이 얼마일 때? 100g일 때. 맞아? 용질 소금이 몇 g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있어. 맞니? 그런데 지금 소금 얼마 있니? 40 있잖아. 그러면 얘는 안 변하잖아. 40g은 그냥. 얘 얼마로 변해야 돼? 요 얼마로 변해야 되냐고. 이게 얘로 변해야 이게 10%라고. 물 얼마 더 집어넣으면 돼? 200g. 이게 답이야. 이거 제대로 익혀두면 니네 고등학교에 가서 화학 일반화학 만약에 너희들이 재수가 없어서 과학 이과로 오면은 그치? 금방금방 풀어.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걸 잘 보세요. 퍼센트가 저런 거고
저걸 쭉 나열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리고 연습을 해놓으면 너희들한테 무조건 득된다고. 93번 봐봐. 30%의 설탕물 200g과 자 30% 설탕물이야. 자 이거는 용기를 알려주는 거야. 200g이래. 자 100g 중에 얼마 있다는 거야. 설탕이 30g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200g 중에 얼마 있을까? 아 60g 있구나.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자 20%의 설탕물 20%의 설탕물 300g이래. 이건 무슨 뜻이야? 100g 중에 20g 있어. 그러면 300g 중에는 얼마 들었을까? 60g 들었네. 이해가니? 이 농도 물어봤어. 얘들아 용액 전체 양이 얼마니? 500g이잖아. 500g. 용질이 얼마인데? 120이잖아. 그럼 우리는 퍼센트 놓는 게 뭐야? 100일 때잖아. 퍼센트라는 거. 5분의 1 곱하면 되지. 여기다 5분의 1 곱해. 똑같이. 24g이 정답이다. 24%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니?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뭐가 좋은 줄 아니? 피드백이 돼. 저거. 눈으로 딱 보이니까. 공식으로 쓰면 피드백이 안 돼. 거기 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저걸 금방금방 풀려. 이 방법은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면 몰롱도 배우고 막 별거 다 배우거든? 근데, 몰수도 배우고 막 진짜 해야 될 게 많아. 근데 저 방식으로 축축축 빼버리면 암산이 가능해. 암산이. 영준아, 그지? 야, 95번 봐봐. 농도를 바르게 구한 것은 했어.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얼마라니?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거기 썼어. 95번에 36일에 자 용해도가 온도는 필요 없어. 지금 석출량을 보는 게 아니라 36이야. 그러면 포화용해가 얼마야? 136g이야. 맞죠? 100 더한 거니까. 자, 잘 들어요. 용해 136g에 지금 소금이죠? 36g 있어요. 우리 퍼센트 농도는 용해 몇일 때라고 했어요? 100일 때. 여러분 얼마 곱하면 돼요? 136분의 100 곱하면 되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몇 g 있다? 136분의 여러분 약분하지 말고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 약분하면 돼요. 136분의 36 약분하면 여기 답 나온, 그냥 뭐, 답이 딱 떨어지는 게 누구냐? 4번 있네. 그냥 써있네. 저렇게. 그죠? 4번에 그대로 써있죠? 금방 여러분들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산은 간단하고 심플해야 돼요. 그래, 눈으로 딱 보이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니? 용해도를 포화용해로 바뀌는 거야. 뭐만 더하면 됐지? 100만 더하면 됐어. 알았냐? 그거만 명심해. 그 다음엔 야 103번 와봐. 후. 103번이 좀 어려워. 얘들아 왜? 조건을 변형을 줬거든. 이런 거 안 나와 니네한테 안 나와. 근데 풀이 과정 잘 봐. 자, 용해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80도씨 물 50g이라는 조건에 밑줄을 쳐. 80도씨 물 50g이라는 조건에 밑줄을 쳐. 얘들아 용해도는 물 몇일 때야? 100일 때야. 근데 물이 5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용해도가 반으로 다 준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해갔냐? 다시 봐봐. 80도씨 용해도가 얼마인지 봐봐. 그 문제에서 80도씨 용해도가 얼마야? 362죠. 용해도가. 맞죠? 그러면 얘는 물 100g에 362예요. 맞아요? 이건 물 100일 때라고 용해도라는 조건이. 그런데 문제상에서 물 얼마로 바꿨어요? 50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2분의 1로 줄어줘. 360이 얼마로 줄어요?
이렇게 줄겠죠. 181g으로. 맞죠? 이렇게 줄었어요. 봐요. 물 50에는 181g이 녹아야 돼요. 그런데 설탕 150g을 녹였대요. 아직 몇 그램 더 녹일 수 있어요. 31g 더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150g을 녹였다니까 20도씨로 봐요. 이만큼이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건데 지금 150g이 있다고요. 150g이. 이해 갑니까? 문제상에서 몇 도씨로 냉각했어요? 20도씨로. 여러분 20도씨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20도씨 용해도가 204예요. 이거 역시도 물 얼마일 때입니까? 100일 때예요. 그럼 물 50에는 얼마 녹을까요? 물 50에는 102g 녹겠죠. 102g. 자, 이거 그냥 내리면 돼요. 몇 그램 격출됩니까? 48g 나오겠죠. 이해 갑니까? 용해도의 기준을 정확히 하는 친구들이 푸는 거예요. 저건. 여러분 페이지 11쪽으로 돌아와서 84번 보세요. 84번 여러분 거기다 하나 써놔. 기체 용해도지. 기체 용해도야. 냉장고 속에 안딴 사이다. 이렇게 써놔. 냉장고 속에 안딴 사이다. 자기 취향에 따라 콜라도 괜찮고 환타도 괜찮아. 여러분 지금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탄산음료는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고? 온도를 어떻게? 냉장고니까 낮추고 안 땄으니까 압력은 높이라는 얘기예요.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면 기체 용해도는 커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뚜껑을 따고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이야, 최악. 뚜껑을 따고 끓이면. 이해 갔니? 기체 용해도는 그렇게 푼다. 다음에 13쪽으로 잠깐 와봐. 13쪽. 혼합물의 분리 과정이 나오는데 자기가 안 배운 거 얘기해. 니네 110번의 그 그림 배웠어 안 배웠어? 110번. 오케이.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지? 뭔 차이예요 이거?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 물과 기름 이런 거잖아. 알아? 물과 기름 요렇게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지. 요 장치가 이름이 뭘까? 요 장치 이름 빨리 프린트 있잖아. 니들한테 책이 있고 찾아보라고. 뭐지? 전혀 안 찾는겨? 머리카락만 가지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봐봐요. 넘겨보세요. 예, 그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분별 깔때기 쓰세요. 장치 옆에다가. 분별 깔때기는 뭔 차이에 의한 분리다? 밀도 차요. 그러려면 조건을 꼭 알아두세요. 섞여야 돼, 섞이지 말아야 돼. 뭐라고 쓰라고 했어? 뭐라고 쓰라고 했어? 엄청 세게 맞았어. 좀 봐봐 얘. 봐. 근처만 가도 막 저 액션 막 이러고. 얘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다리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탁 허벅쳐. 뭐라고 쓰라고 했어? 써. 분별. 어디 몇 번 하고 있어요? 110번이야. 분별 깔따구. 환자가 진짜 깔따구라고 씁니다. 깔때기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그 장치 이름이 분별 깔때기라고. 니네 112번 배웠어? 112번 배웠어? 안 배웠어? 이 냉각기 안 배웠니 얘들아? 리비히 냉각기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배웠어? 얘기 좀 해줄까? 교과서를 열어볼까? 보여줘. 그거 아니야.
넘겨봐. 한번 더. 앞으로. 그만. 여러분, 요거 빼세요. 112번, 113번 빼십시오. 다음. 여러분, 119번 배웠어요? 119번. 걸음종이로 거르는 거. 배우셨습니까? 배웠나요? 신혜야, 배웠어? 안 배운 거 같아? 배운 거 같지? 이게 뭐지? 물에 녹지 않는 흙탕물에서 흙 같은 거 건져내는 과정이야. 다음 넘겨서 120번 지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용해도 차이한 분배 결정 안 나온다고 그랬죠? 125번 지우세요. 그 다음에 126번 야! X만 치면 되지 뭐 이렇게 원수가 졌다고. 그리고 넘어오셔서 됐죠? 이러면 다 됐죠? 자, 대충 여러분들 제가 어림 잡아줬는데 여기까지 풀어 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테스트합니다. 똑같이 테스트하겠습니다.